안녕하세요. 코정입니다. 차트 패턴 2강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패턴의 꽃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입문, 초급, 중급, 강의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 내용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점 매도의 비결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선과 저항선 7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가 오늘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선과 저항선 별표. 지지선과 저항선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저점 또는 고점을 이은 선, 방향이 변화하는 지점. 이렇게 저점들을 이렇게 이으면은 수평으로 선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을 지지선이라고 하고 이 지점에 이제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은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연결했을 경우 이렇게 가로로 수평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가격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경우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가격이 방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른쪽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점들이 저점이면서 동시에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 이 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은 반등이 실패했어요. 추후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지지선이 추후에는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어 이 지점 이후로부터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특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구두로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지선은 추후에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추세선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점의 개수 그리고 이 지지선의 길이에 따라서 이 지지선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도가 굉장히 지지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오고 신뢰도가 높은 저항선이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추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한번 저 오른쪽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도 있는 지지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 2018년도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 지점, 이 삼각수렴이 굉장히 이 삼각수렴에서 하단 부분이 굉장히 큰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18년 말에 무너졌죠. 이렇게 신뢰도가 있는 지지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거대한 하락이 나옵니다. 이 목표가는 정확히 패턴에 맞춰서 40%, 50%가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삼각형 패턴을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추세선은 지난 1강에서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엘리어트 파동 관련된 내용은 입문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 초급, 중급 강의에서 추후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천장과 바닥, 그리고 횡보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 어림수 이 4가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장과 바닥.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항선이 생길까요? 그것은 고점에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저항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후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다시 한번 6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도 이 구간, 이 저항선에 그대로 도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차트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부분도 차트가 이렇게 흐르다가 바닥에서는 지지선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그 지지선을 바탕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차트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횡보 구간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전에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탈을 하고 상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막 놀다가 이제 하락이 발생하면 떨어지겠죠. 그때 이전에 횡보를 했던 이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리플 차트를 보면 설명할게요. 이 구간이 횡보구간이었죠.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이 지지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전 아까 첫 번째 배웠던 거랑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여기서는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이 생겼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만 달러에 도달을 했을 때 이 횡보, 수평 횡보 기간이 저항선 역할을 해서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조정이 얼마만큼 발생을 할까요? 이 조정이 평균적으로 대략 보통 50% 상승분에 대해서 50%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정석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상승 추세가 강하다 그러면 50%보다 덜 떨어집니다. 약 30% 정도 떨어지고요. 만약에 하락분이 좀 시장이 약세여서 하락이 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의 만큼 이렇게 60%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60, 7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이 올랐다면은 이 시장이 강세다. 그러면 30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고 100원이 올랐는데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좀 강한 시장이다. 그러면은 70원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락이 센 만큼 적게 올라가고요. 하락이 약한 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이만큼 한번 상승했는데 정확히 38.2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30%밖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어림수. 어림수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비트코인 차트가 10,000달러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10,000달러에서 지지를 받게 되죠. 이렇게 100단위로 끝나는 자리들 있잖아요.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런 자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림수 중에서도 이제 800, 900 이런 어림수들은 조금 저항선으로서 역할이 약하고 1,000원 딱 0이 하나 더 시작되는 지점은 또 강력하게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1만 달러에서 강한 저항을 보여줬지만 3만 달러, 4만 달러에서는 조금 약한 저항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1만 달러처럼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10만 달러 이 지점이 강한 저항선과 그리고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입문 과정으로서 천정, 바닥, 그리고 횡보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 어림수 4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강좌를 계속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이고 그때 배우지 않았던 거를 배우도록 할게요. 이번 과정을 복습하는 시간을 아마 추후에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강
한강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추가적으로 캔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1시간 보용을 써야 돼요? 4시간 보용을 써야 돼요? 아니면 하루 일봉을 써야 돼요? 라는 Q&A,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한번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꾸정이었습니다.